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누쌤입니다. 지난 시간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하였는데 복습은 했나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의 값을 계산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공식이 헷갈리면 단위를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또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겠죠. 자, 오늘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즉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의 반복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등속운동 그리고 등속운동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력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프를 이용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의 속력이 시속 300km라고 안내문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면은 부산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차의 속력이 300km/h로 나와 있죠. 자, 300km/h, 즉 우리는 보통 시속 300km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1시간당 300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시간 반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 여기다가 300 값에다가 얼마 곱하면 될까요? 1시간 반이니까 1.5를 곱하시면은 450km 떨어져 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혹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위 내용에서는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알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력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인 등속운동입니다.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속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것을 등속운동이라고 하죠. 자, 우리 속력 배웠습니다. 속력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혹은 속력 시간분의 위치 변화,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죠. 먼저 등속운동과 관련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무빙 워크. 골라먹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드는 회전초밥의 묘미, 컨베이어. 스키를 타기 위해 높은 곳을 오르는 데 사용하는 스키 리프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등속운동을 한다는 것. 그렇다면 등속운동이란 무엇일까? 등속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등속운동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돼요.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는데요. 기울기가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크므로 속력이 커져요. 또한 등속운동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속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 돼요. 다시 말해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속력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해요.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즉 시간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래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로 나타내는 그래프 하나랑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으로 나타내는 두 개의 그래프를 우선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 하나 더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게 더 쉬우니까 아래 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입니다. 등속 운동에서 속력이 변한다고 했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게 등속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시간, 거리로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입니다.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는 같은 거리만큼 간다라는 거죠. 즉, x의 증가량 따지고 y의 증가량 따졌을 때 이 값의 변화가 일정하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일정한 형태,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 뒤에도 계속 등장하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등속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뒤에 부록 303페이지에 등속운동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그래프에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공들이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이것을 일정 간격으로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과 공 사이를 일정하게 자르는 거죠. 자, 이것을 잘라가지고 그래프에다가 그림과 같이 차곡차곡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잘라낸 조각의 윗면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긋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이 공과 공 사이를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잘라낸 한 조각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라서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X축의 의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연속 촬영한 겁니다. 찰칵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것을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구분하여 잘라서 붙여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요, 저희가 찰칵 했을 때 이 찰칵과 찰칵 사이에 사진이 찍힌 거잖아요. 요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거리,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속력이 되는 거죠. 즉,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래프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공 사이를 잘라낸 조각의 길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속력이다 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이때 공과 공 사이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속력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잘라낸 한 조각의 길이는 순간적인 속력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순간 속력이다 라고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완성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X축은 시간이라고 있고 Y축은 속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되는 그래프예요? 속력의 변화가 없네요.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등속 운동 분석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림은 일정 속력으로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0.5초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안에 있는 힌트들을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일정한 속력이네요. 일정한 속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같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표시해 두셔야 돼요. 몇 초 간격이라고 했습니까? 0.5초 간격이죠.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위치를 보시면요. 20cm 되어 있죠? 즉, 이만큼 가는 동안 0.5초 동안 20cm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순간 또 0.5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0.5초가 지나는 경우 동안 처음 위치는 20이었는데 나중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40 되고 있죠. 또 0.5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위치는 40이었는데 60. 이런 식으로 0.5초가 지나는 동안 얼마씩 위치가 달라지고 있냐면은 20씩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0.5초 동안 20cm씩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등속 운동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결과를 기록해보고 이동거리와 속력을 표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엔 0이었는데요. 시간이 0.5초 지날 때 이동한 거리는 20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0.5초가 지났더니 요번에 위치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40이 되고 있습니다. 또 0.5초가 지나는 동안 60의 위치로 가 있고요. 또 0.5초가 지나는 동안 80의 위치, 또 0.5초가 지나는 동안 100의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즉 0.5초 간격당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20cm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속력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 공식 어떻게 됐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잘 모르면 뭘 하라고 했죠? 제가 단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미터 퍼 세크. 자, 이거는 이렇게 눕히면 돼요. 미터 세크 이렇게 눕히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거리, 밑에는 속력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동한 거리는 첫 번째 구간에 20cm 이동했습니다. 시간은 얼마에 걸렸어요? 0.5초 걸렸죠. 즉 0.5초 동안 20cm 간 겁니다. 그럼 1초 동안은 얼마 간 겁니까? 1초 동안이면 2배 가겠죠?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40cm per sec. 1초에 40cm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도 다 똑같겠네요. 40cm per sec, 40cm per sec, 40cm per sec, 40cm per sec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단위가 달라졌네요. 보면 단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터.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미터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40cm는 몇 미터입니까? 1m는 100cm니까 40cm는 0.4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0.4 미터 per sec.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단위만 바꿔준 겁니다. 수학 시간에 이미 배우셨죠? 1학년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0.4 미터 per sec.
이것도 0.4 m/s 0.4 m/s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배운 대로 해보죠.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따른 뭐였어요? 이동, 거리, 위치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시간에 따른 속력 있는데요. 자, 시간의 단위는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여기서 초. 자, 속력의 단위는 뭐라고 쓸까요? cm/s도 좋고 m/s도 좋습니다. 자, 우린 m/s로 써보도록 하죠. 왜냐면 여기 m/s로 나왔으니까요. 여기 m/s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값이 얼마로 일정했었냐면요. 0.4 m/s로 일정했었으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0.4 m/s로 일정하겠다. 언제까지 일정하냐면요. 우리가 본 건 여기 쭉 가면 얼마요? 2.5초까지 봤었을 때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은 얼마예요? 0인데요. 시간이 지납니다. 몇 초까지 갑니까? 2.5초까지 갑니다. 여기 단위 빠졌네요. 여기 초.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이번에는 센티미터로 할까요? 미터로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단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는 그냥 센티미터로 써보도록 하죠. 앞에 소문자, 뒤에도 소문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니까요. 직선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위치가 얼마냐면 100으로 되어 있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해 봤죠. 맞는지 확인해 보죠. 자, 어떻습니까? 정확히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학습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그래프를 통해서 값을 따져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X축과 Y축을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각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래프 X축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시간, 단위는 초. 자, Y축 보세요. 자, 기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거리, 단위는 센티미터. 자, 이 경우에 기울기가 갖는 의미는 뭐였어요?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 X는 뭐예요? 시간. Y는 이동거리.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뭐였어요, 이거? 속력.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지금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으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일정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하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속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따져볼 수 있죠.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딱 걸리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정수배로 떨어지는 걸로 하면 참 좋겠죠. 제일 먼저 찾는 건 1인 곳을 찾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약분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 40cm 이동했다. 1초당 40cm 간다. 자, 또 1초 지나는 동안 40cm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속력 값은 1초당 40cm, 즉 40cm/s. 혹은 만약에 얘를 미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0.4 m/s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봅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역시 X축과 Y축을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자, 보도록 하죠. X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Y축은 속력, 단위도 봐야 되겠죠? 자, 시간 단위는 초, 속력의 단위는 m/s.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개의 단위가, 거리의 단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단위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쭉 일정한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자, 그럼 이동한 거리 보도록 할까요?
일정하게 0.4m/s로 갔을 때, 자, 2.5초 동안은 얼마만큼 가느냐? 면적을 통해서 우린 뭐 할 수 있었어요? 자, 면적의 의미는 x 곱하기 y의 의미라고 했죠. 이 모양하고 상관없이. 기억나시나요? 자,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 자,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 시간의 단위는 초, 속력의 단위는 미터/s. 그래서 초분의 미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약분, 뭐만 남아요, 지금? 미터만 남죠? 이동거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2.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5초 동안에 곱하기 0.4m/s로 간다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값은 얼마가 돼요? 그래서 1m 이동했다. 즉 100cm 이동했다. 알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 100cm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실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등속 운동이라고 했죠. 등속 운동 뭐가 일정한 거예요? 네,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자, 속력은 뭐였어요? 속력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 라고 했었죠.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자,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해요.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 없다 는 내용입니다.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일정하게 증가한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질문하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이라고 했을 때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했었죠.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일정하다. 속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다 써볼까요? 시간에 따라 속력은 일정하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은 일정하다. 두 개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등속 운동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컨베이너 벨트 이런 것들은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등속 운동이 두 가지 더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만 원 운동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등속 직선 운동도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또 얘기해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운동 방향을 따져서요. 등속 원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 시계바늘 같은 게 있겠죠. 시계바늘이나 뭐 회전근해. 자, 이런 게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될 테고요. 그리고 등속 직선운동의 예는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관성할 때 나왔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는 원래 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성에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요. 일단 움직이는 물체는 빠르기가 일정하다. 즉 같은 빠르기 등속 운동, 또 하나 방향이 일정하다. 직선 운동 해서 합쳐서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되는 거죠. 그 예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에어테이블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놀이기구 있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원반이 주고받고 하는데,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계속 같은 빠르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빙판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할 때, 이 퍽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탁 치게 되면은 같은 빠르기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이 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따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교과서 105페이지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앞에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 4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고속열차와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150km 지점을 도착한 다음에 얼마가 더 지나야지 버스가 이 지점에 도착할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넌센스 퀴즈 같기도 하고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산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가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50km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래프 보시면요.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시간, Y축은 이동거리로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으로 되어 있고, 단위 보시면은,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킬로미터, 시간에 따른 속력, 킬로미터 per hour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거리의 단위 같네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심할수 1단계를 끝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속열차가 150km를 지나간 지점입니다. 자, 고속열차의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150km가 지날 때 어디 있나요? 아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띵띵띵띵띵띵. 여기가 150km가 될 텐데요. 이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냐면은 0.5시간 됐습니다. 즉 30분 됐을 때 고속열차는 150km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버스는 얼마만큼 걸렸어요? 시간이. 아, 여기네요. 얼마 걸렸습니까? 1시간 30분 걸려야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지금요? 예, 고속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버스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차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지점 사이에 차이를 물어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30분 만에 고속열차가 도착했고, 그리고 버스는 1시간 반 만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 둘 사이에 시간 간격을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이건 1시간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건 너무 쉽는가요? 휴, 날려보내고요. 자, 옆에 있는 그래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속열차가 150km를 자, 고속열차가 150km 지점을 통과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요. 고속열차는 지금 시속 얼마로 되어 있어요? 300km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00km니 30분에는 이만큼 가서 150km 가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버스는 1시간에 얼마 가고 있습니까? 100km 가고 있습니다. 100km 가는데 150km를 가려면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해야지 도착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 걸리나요? 1시간 반 걸리죠. 고속열차는 얼마 걸렸어요?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시간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등속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주변에서 운동하는 물체 중에 등속 운동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관성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런 내용도 설명했었죠.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잊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습관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